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자, 오늘 2차 부등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부교재 2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부분 다 풀어라고 했죠. 네, 만약에 진짜 안 풀어온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오늘 풀이하는 그 문제들만이라도 이제 미리 풀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준비됐나요? 부교재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04쪽에 34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선정한 문제들은 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선정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죠. 일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알파에서 알파보다 x가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런 세인데, 그러면 부등식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단 알파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일단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는 일단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했습니다. 일단 개수가 cba 순으로 적히고 있고 b가 마이너스 b가 됐죠. 즉 c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해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 할 때 상반 방정식의 꼴로써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그때 결국 부등식으로서 따져야 되는 거니까 대소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알파분의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중에 뭐가 큰지 판단하려면 일단 역수를 취해줌으로써 이 식을 역수를 취해줌으로써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중에는 뭐가 더 크겠어요? 네, 분자가 작을수록 크죠. 그리고 이 값은 어차피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똑같이 곱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부동의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1보다는 작고 이것은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대소관계는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부등식을 생각할 때 항상 그래프를 좀 떠올려주면 좋은데요. 일단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0보다 클 때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라는 것을 보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파, 베타 순으로 크기가 정해진다면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y가 0보다 클 때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오려면 a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가 0보다 작다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채야 될 게 이 c의 보호를 알 수 있는데 c의 보호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y 절편과 관련이 있죠. 즉 x에 0을 넣었을 때 값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알파라는 애는 0보다는 크단 말이죠. 그러면 y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 말은 x가 0일 때 y 값을 생각하면 0,c죠. c가 0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거는 y는 cx 제곱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a 그래프를 알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y가 0이 될 때 그때 x 값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었고 크기수는 다음과 같겠죠. 게다가 c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볼록할 겁니다. 0의 위치는 다음과 같겠죠. 그럼 봤을 때 이 y 값이 역시 0보다 크게 되는 그 범위는 그림과 같은 범위, 즉 x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보다는 작은 값이 될 때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등식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다 판단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5쪽에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y는 a의 x k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나도록 합니다. 그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일단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난다라는 개념은 두 식이 같다고 났을 때 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해는 실근이 된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서 x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바로 암산할게요. a 플러스 3의 x에 더하기 ak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k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다음 식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자, a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6a 빼기 4ak죠. 그러면 a로 묶어내면 6 빼기 4k의 a에 자, 9 빼기 8이죠.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제 이 부등식을 주목해서 보면 이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a 값에 관계없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등식을 생각했을 때 마치 이제 a에 대한 축으로 생각하면 a에 대한 2차식 y는 a제곱 플러스 6-4k의 a에 플러스 1이 다음 같은 그래프의 꼴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a에 대한 새로운 판별식 d-라고 하겠습니다. 이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4분의 d-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3-2k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다시 계산해주면 자, 4k 제곱에 마이너스 12k죠.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약분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결국 k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번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2차식 있잖아요. 흔히 보는 a에 대한 2차식도 a에 대한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부경자의 105쪽 44번 보겠습니다. 새 2차 함수 fgh가 있는데 그림과 같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 fx, gx, hx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했다. 일단 그래프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프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이제 연필 하나로만 풀 때는 FGH가 좀 구분이 가게 이제 덧칠을 좀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F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뚱뚱하게 진하게 색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혹시 모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두껍게 색칠을 해주고요. 뭐 H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고불고불거리게 질감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아만 보면 되니까 이 세 개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연필로 쓸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봤을 때 자 fx, gx, hx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호를 생각할 때
FGH의 부호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하나만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라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던가 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던가 또는 셋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리고 뭐 다섯 번째로 뭐 어느 하나가 0인 경우, 즉 f x가 0 또는 gx가 0 또는 hx가 0인 경우도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0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를 체크를 한다고 생각하고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봤을 때 일단 F 플러스를 고정해 봅시다. F 플러스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G도 플러스가 돼야 돼요. G는 굵은 부분인데 G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여기, 또 여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FG 둘 다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G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H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봤을 때 H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을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G가 플러스 H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X 값으로 따지면 이 부분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같은 거는 붙여줍시다. 0이 돼도 되니까. H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G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 즉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눈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릴까봐 이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좀 조절할게요. 자, H와 이런 경우는 F가 둘 다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공통 범위를 찾아내고 갑시다. 일단 F가 플러스가 되려면 이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H도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H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러면 공통 범위를 생각하면 일단 어떤 범위예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또는 그런 범위가 없죠. 나머지 범위는 그 이후의 범위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제 H 자체는 0보다 크지만 F는 음수가 되는 거고 이 부분도 생각했을 때 이제 F 자체는 0보다 크지만 H가 음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먼저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라이터 지워주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G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좀 찾아줄 건데 G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자, 마이너스 3에서 5까지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범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세 번째, f가 마이너스,gh가 플러스인 경우를 한번 보자.gh가 플러스니까 둘 다 이제 플러스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g가 플러스인 부분 이 부분이고요. h가 플러스인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봤을 때 일단 G와 H 조건만 보더라도 만족하는 값이 없습니다. 거기에 F 자체가 또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f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셋 다 만족하는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셋 다 마이너스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f가 마이너스인 부분, 이 부분이죠. 그리고 g가 마이너스인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 범위만 먼저 살펴보면 둘 다 마이너스인 부분은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겠네요. 여기에 이제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h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입니다. 역시 이 공통 부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뭐 fx 또는 gx가 0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이제 마음이 편하게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5에 대해서는 이 셋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들어 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묶어내야 될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합쳐 보죠. x축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 자, 보면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1번에서 나온 거, 2번에서 나온 거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5번에서 나온 거는 마이너스 3 포함, 마이너스 1 포함, 그리고 2 포함, 5 포함이니까 결국 가능한 정수 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주어진 전체 범위가 사실 x가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쌤이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풀진 않았어요. 나중에 적용시켜 주려고. 그래서 지금 적용시켜 보면 여기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가능한 x의 범위는 x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또는 x가 2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x가 5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수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5가 돼서 모두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7이니까 1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106쪽입니다. 45번 한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 부등식이 항상 해를 갖기 위한 a의 범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보이나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2, 3에 마이너스를 2에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이제 해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절대값 x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x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a로 다 더해주면 a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립이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야겠는데 이 만족하는 범위가 항상 공통 범위가 항상 존재를 해야지 항상 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항상 표현할 때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이거부터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봤을 때 a를 기준으로 1만큼 빼고 1만큼 더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a 지점이 잡히면은 이렇게 a-1, a 플러스 1 거리가 이제 1 차이 나게끔 거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그래서 이 거리가 1 정도 되게끔 이렇게 잡혀서 이제 a-1보다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됐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 공통 범위가 이 색칠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a-1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은 그런 범위에 대해서 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해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공통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a-1이 이제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같아도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같으면은 공통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A가 이제 이 거리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옮겨가서 A가 한 이쯤 자리 잡혔을 때 이제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잡힐 경우 여기 이제 A-1 이렇게 잡힐 경우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공통 범위가 돼서 이제 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생기려면 이 A 플러스 1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2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2보다 큰데 같아도 되나요? 2와 같으면은 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라는 그런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답은요. 네,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되겠나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06쪽에 47번 볼게요. 문제를 읽어보면 함수 fx,gx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0과 2 사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좀 적어볼게요. x가 0과 2 사이에서 fx,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크다.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제곱보다. 자, 그럼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역시 0과 x가 2 사이에서 식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다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식이 이제 실수 전체가 아니죠. 0과 2 사이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식을 뭐라고 명명할까요? fg가 있으니까 이제 hx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0과 x가 2 사이에서 이제 h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hx의 그래프가 중요해지고요. 범위가 x가 0과 2 사이잖아요. 여기서만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y는 hx의 최소값을 생각했을 때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 전체에서 h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y는 hx는 자 명백하게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리고 이차함수를 이왕 그렸으니까 축을 한번 표현해보면 축은 x는 a가 확실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0과 2 사이라는 범위입니다. 이 a가 0보다 큰지 또는 2보다 큰지 뭐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익숙하죠?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0과 2 사이에서 최소값을 판명할 수 있을 그런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여기가 x는 a니까 앞에서부터 가죠. x가 여기가 0이고 x가 2인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a 값을 생각했을 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x가 0과 2 사이에서 y는 hx가 0보다 크려면 h2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x 여기 있죠? 이거 계산해 주겠습니다. 2 넣어주면 네, 8 빼기 8a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정리해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7a에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 되네요. 이렇게 a를 정해주면 a 값은 2보다 작거나 a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정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역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포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a가 2보다 작은 범위는 제외시켜주고 5보다 큰 것만 채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같이 한번 보면 자, h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 최소값이 바뀌는 지점은 x는 0과 x는 2가 다음같이 위치했을 때, 즉 a의 범위를 따져보면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이제 a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x가 0과 2 사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a 값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hx는 이제 현관펜 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ha는 2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즉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1, 2,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a 값은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서 a 값의 범위가 0과 2 사이였죠. 자, 그러면 그것을 적용시켜주면 이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공통 범위는 a가 0에서 2 사이가 2번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x는 0과 x는 2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0과 a를 비교하면 이제 a가 0보다 작고 같아지는 경우까지 포함합시다. 그럼 이제 실수 전체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거죠. 그때 역시 같은 방식으로 h0의 값이 0보다 커지기만 하면 0과 2 사이에서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h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h0의 값 한번 계산해보면 자, 0 넣으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죠? 얘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식은 항상 모든 a에 대해서 0보다 큽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왜냐면 a 플러스 2분의 1 제곱 해주면 a제곱 플러스 a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 있으니까 4분의 7만 더해준다면 위의 식과 똑같고 이게 0보다 큰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주어진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만족하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자, 공통 범위는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지면 a가 5보다 크거나 또는 a가 2보다 작거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a의 값을 범위를 나누어서 최대 최소를 판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범위에 맞게 적당한 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47번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6쪽 48번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에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의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아래 거의 두 근은 금방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 하면 x가 5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플러스 5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일단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있다 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1과 2 사이라면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건데 x가 1이 되거나 2가 되면 둘 사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결국 이 알파, 베타를 생각했을 때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다음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뭐 별이라고 할게요. 이 별 방정식은 근의 꼴이 일단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으려면 일단 실수인 근이 돼야겠죠. 실수인 근인데 이 알파, 베타가 사실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중근이 되는 거고 실수인 중근이 되는 거고 또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베타가 더 크다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d가 0인 경우는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d가 0인 경우는 중근을 가진 경우고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에 2k 플러스 5가 돼서 이게 0이 되는 경우니까 한번 근을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은 0이 돼서 인수분해 20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k가 10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k가 10인 경우는 대입을 한번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 돼서 x는 5가 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5라는 근이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없죠. 네, 5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k가 10이라는 값은 될 수 없겠네요. 자, 두 번째로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면 역시 마이너스 2를 별 방정식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k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에는 충분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게 만들어주는 k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중근인 경우는 체크를 했을 때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만 되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중근이 아니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경우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d가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d를 우리가 앞서 계산해 놨으니까 d 값은 바로 적용할게요. d는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0이었고요. 얘가 0보다 커지는 범위죠. 20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이 경우는 k가 10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가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d가 0보다 큰 경우.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 식 자체를 fx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y는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는 fx에 두 분 알파 또는 베타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알파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을 수 있다. 또는 하나 더 보죠. 뭐 베타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5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알파, 베타 둘 중 하나니까 둘 다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5 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둘 다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제 아류로서 생각을 해보면 알파 또는 베타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2나 5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 5가 여기 잡히면 베타 자체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제 같은 형태인데 이 베타 자체가 이제 그냥 그대로 5가 돼 버리고요. 이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위치하면 알파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까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5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럼 일단 차근차근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죠. 자, fx식은 다음과 같죠? 이때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함수값을 비교하고 또 근의 그러니까 축의 위치도 비교하고 x가 2분의 k죠. 축의 위치가. 그리고 판별식도 이제 d가 0보다 크다를 따져줘야 돼서 이제 따져야 되는 필요한 것들이 함, 판, 축, 한판 축, 구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함수값과 판별식과 이참수의 축을 따져봐야 되는 형태의 문제, 즉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알파라는 근 자체가 적당히 두 개의 값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는 판별식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면요, 봤을 때 일단 f-2가 0보다 크죠? 그리고 f5가 0보다 작죠? 일단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함수값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은 거 이 두 개만 만족하면 일단 x축과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그래서 d를 이거 두 개만 만족한다면 d는 자동 만족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따져볼 필요 없고 축까지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k가 뭐랑 비교해보면 되냐면 이 마이너스 2보다는 확실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값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f-2 한번 구해보면 자주 쓸 거니까 미리 구해놓죠. f-2는 4 플러스 2k 플러스 2k 플러스 5니까 4k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자, f5는 자, 25 마이너스 5k 플러스 2k 플러스 5가 돼서 자, 30 마이너스 3k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값을 비교해보면 자, 여기서 나온 거는 마이너스 2 f-2가 0보다 크다. 즉 4k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그럼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요거 하나 나왔고요. 자, f5가 0보다 작다. 즉 30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라는 값은 10보다 크다가 되죠. k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만족하려면 일단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도 크고 k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일단 10보다 큰 게 나오고 마이너스 4보다 큰 거랑 또 합쳐주면 당연히 공통 범위는 k가 10보다 큰 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데 자, k가 10보다 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아까 d가 0보다 크다는 사실 앞에 구해놨는데 d가 0보다 크다는 조건도 합쳐봤자 k가 1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d가 0보다 크다는 게 자동 만족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해하고 넘어가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베타가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껴있는 경우죠.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이제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d가 0보다 크다는 자동 만족하고 x가 2분의 k와 비교했을 때 이제 함수값은 따지고 싶은 거는 f-2는 확실히 0보다 작고 f5도 확실히 0보다 큰 거는 만족하고 그리고 2분의 k 축의 위치는 반드시 5보다는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또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2 4k 플러스 9가 0보다 작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은 거죠. 그 다음에 f5 30-3k가 0보다 크고 그러면 k 10이 이제 k보다 더 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k가 10보다 작다. 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k가 10보다 작은 거는 이제 공통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은 거, 이 셋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굳이 따지면 이 두 개 만족하는 건데, 10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랑 공통 범위는 당연히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범위, 그럼 다시 한번 이 조건을 확인해 보면, d는 k가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더 큰 값이니까 이 d가 0보다 크다의 범위랑 얘랑 합쳐줘봤자 얘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2번에서도 나온 값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맞아 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보면 2분의 k가 여기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판별식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져볼게 함수값과 축만 따진다고 생각하면 함수값 f-2가 0보다 크고 f5가 0보다 크고 그리고 k값 2분의 k값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고 이것만 만족하면 그래프가 보세요. x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된 경우라도 우리가 이 방금 적은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d가 0보다 크다는 조건으로 이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따져보면 일단 d가 0보다 크다는 아까 구해놨잖아요. k가 10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f-2 여기에 f-2 4k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그럼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0보다 크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f5 이제 30-3k가 0보다 크다. 그럼 k가 10보다 작다. 얘랑 얘 그리고 여기서 k가 마이너스 4에서 10 사이다.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죠. 자, 일단 두 개씩 이렇게 가면 조금 수월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이게 요 두 개, 둘 다 만족하려면 10보다 작고 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니까 k가 일단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리고 얘랑 또 얘랑 한번 합쳐보죠. 그럼 10보다 작은 건 똑같은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분의 9 중에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더 좀 크죠. 그래서 얘가 그대로 판단이 되겠고요. 그럼 얘 두 개 다시 합쳐주면 자 k가 이거는 1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10보다 큰 거는 이 두 개의 범위 같이 공통으로 되면서 날라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여기 적용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런 범위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야, 여기 복잡하죠? 네, 그래서 얘, 얘, 얘 일단 이 세 가지를 구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 R6 케이스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이 경우는 이제 뭐가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f-2가 0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f5가 0보다 크다는 사실. 자, 일단 f-2가 근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 d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을 하면 d가 0보다 큰 것도 이제 만족해줘야겠죠. 자,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축이 x가 2분의 k가 축이기 때문에 확실히 2분의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0보다 작은 것은 이제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역시 네 가지를 다 충족하는 범위를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f-2가 얼마예요? 4k 플러스 9였죠. 4k 플러스 9가 0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번에서 나온 식이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D가 0보다 큰 거 만족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그럼 D가 그거였죠. 1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데 여기에 이게 만족하니까 일단 D 통과. 그리고 F5가 0보다 크다. 자, F5는 얼마였어요? 30-3K가 F였는데 마이너스 4분의 9를 넣으면 당연히 0보다 커지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만족. 그리고 K 값이 이거는 이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 이거 쌤이 빠르게 적는다고 5보다 작은 거고 앞서 나갔네요. 네, 10보다 작은 거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9는 주어진 이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1번에서 나온 케이스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9도 이제 가능한 경우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이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F5가 일단 0이 돼야 되고 F-2는 0보다 큰 것도 만족해야 되고 D가 0보다 큰 것도 만족해야 되고 축을 따졌을 때 이 2분의 K, X가 2분의 K가 마이너스 D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것, 즉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것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바로 이제 F5가 30-3K였죠. 이게 0이 되는 K 값은 10이잖아요. 근데 이 K란 10이라는 값이 만족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얘를 다 만족하는가. 그러니까 10이 여기 벌써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거 모두 만족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모양이 반드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벌써 위배됐기 때문에 이 K란 10이라는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경우까지 구했습니다. 와, 참 복잡하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D가 0인 경우 체크를 해서 K가 마이너스 1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K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D가 0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조건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K 값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온 K 값이 K가 10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9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하나하나 적어보고 이걸 다 전부 범위를 합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는 게 여러분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모두 합쳐지는 범위를 생각하면 돼요. 처음 구한 거, 자, 마이너스 2 넣어주고요. 자, 두 번째 구한 거, K가 10보다 크다. 자, 이거 표현해주고요. 두 번째 구한 거,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K가 작다. 마이너스 4분의 9의 위치는 여기로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구한 거,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가 마이너스 4분의 9인 경우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를 여기는 다 색칠해 주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범위는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가 10보다 크다. 이제 다음 범위, 즉 5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선생님이 보기에도 여러분이 풀기에 굉장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수학적 사고의 성장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사고 과정을 정리해서 꼭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분홍식 복습 잘 하시고요. 이제 수업의 방향은 원격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진도를 나가고 중교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발표를 하는 그 앞으로의 여정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